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두 이미지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둘 다 프롬프트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왼쪽의 이미지는 기존 미드저니 6.1 버전의 이미지이고, 이 우측 이미지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미드저니 7 버전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기존 미드저니 6.1 버전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 표현이 좀 약했어요. 특히 젊은 한국인을 만들 때 아이돌스러운 얼굴 있죠. 특유의 미화된 이런 느낌, 뭔가 AI 같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티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측의 7 버전에서 만든 한국인 모델을 보면 한국인 모델도 이제 한층 더 자연스럽게 실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잘 나왔죠. 자, 이런 강아지 사진도 보세요. 정말 리얼하죠. 특히 이 선글라스를 보시면 햇빛에 반사된 이 얼룩의 표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디테일하고 이 질감 표현도 더 리얼해졌습니다. 실제 사진하고 저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 여기에 이런 턴어라운드, 앞면, 뒷면, 옆면 이런 이미지도 한층 더 완벽하게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6.1 버전에서는 한복은 전통 한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중국풍 아니면 또 일본풍,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 섞인 애매한 한복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확실히 전통 한복의 그 느낌을 한층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게 다 얼마 전에 새로 업데이트한 버전 7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지난 4월 4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미드저니의 7 버전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미드저니가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또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이 신기능을 내놓으면서 미드저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미드저니 7 버전은 2에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미드저니를 사용하면서 보다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꿀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특별히 멤버십 회원 전용 서비스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캐릭터를 만들고 싶거나 캐릭터로 수익을 내는 캐릭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캐릭터 IP 비즈니스 강의 영상을 특별히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저희 채널 메인 화면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원하시는 등급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 실용적이고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해 주세요. 자, 여기 미드저니 웹사이트 이 프롬프트 창 여기 세팅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버전 표기가 있죠. 지금 현재 6.1까지만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4월 4일에 업데이트가 됐죠. 버전 7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드저니의 이 7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7 버전은 기본적으로 개인화 모델이 적용되어 작동되는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먼저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 개인화 모델 사용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선호하는 최소 200장의 이미지를 선별해서 개인화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새로 나온 7 버전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팝업 창이 뜰 겁니다. 이때 이 팝업 창에 이 개인화 모드 언락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 두 개의 이미지가 뜰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0장을 하셔야 돼요. 최소 200장입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 랭킹 숫자가 올라가실 거예요. 저는 지금 200장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206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개인화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랭킹 숫자가 200이 될 때까지 200장을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버전 7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이미지 중에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스킵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건너뛰기가 됩니다. 자, 억지로 마음에 안 드시는 이미지를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고른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그 스타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최종 이미지 스타일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화 모델을 빨리 작업을 하시려면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왼쪽은 숫자 1번, 오른쪽은 숫자 2번, 숫자 3번은 스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2번을 누르고 1번이 마음에 들면 1번을 누르시면 되고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3번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최종 생성 이미지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선호하는 그 기준을 먼저 정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리얼한 사진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선별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퍼스널라이즈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 랭크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V7 리얼리스틱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해둔 거예요. 이 개인화 모델의 명칭을 제가 따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두면 여러 개의 개인화 프로파일이 쌓일 때 이 명칭만 보고서 이 개인화 프로파일은 어떤 스타일을 개인화 해둔 건지 구분하기가 이 타이틀만 보고도 더 쉽게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이미지를 막 골랐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번 만든 개인화 프로필 파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삭제하시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 아까 이 메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존 글로벌 V7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파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파일이 만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렇게 점선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딜리트가 있어요. 언제든지 삭제가 또 가능하고 또 이렇게 크리에이트 새로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 프로파일은 언제든지 만들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삭제하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업데이트 되면서 소소하게 몇몇 UI들이 개선이 됐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UI 개선은 바로 이 퍼스널라이즈, 이 개인화 모드의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이 세팅 창만 있었는데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새로 퍼스널라이즈 아이콘이 새로 생겼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내 개인화 모드를 온오프 껐다 켰다는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고, 여기에 중요한 건 상단에는 개인화 프로파일을 얼마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무드보드가 있어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한번 타고 들어가서 개인화 모델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팅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퍼스널리즈 개인화 모델이 들어와서 무드보드도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놨던 무드보드 스타일 리스트들이 쫙 나오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무드보드를 바로 여기서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UI가 더 편해졌어요. 밖으로 별도 개인화 모드를 뺀 걸 보니까 앞으로 이 개인화 모드를 더 많이 업데이트하고 주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퍼스널라이즈 또 메뉴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자주 쓰는 모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내가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일 하고 싶을 때 니지 모드, 아니면 이전 버전 6버전을 쓰고 싶을 때 7버전,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모드를 변경하면서 개인화 모델을 쓸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무드보드에 모아놓은 이 썸네일들, 리스트의 썸네일들이 작아서 타이틀은 나와져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떤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건지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썸네일 리스트 이미지들이 UI적으로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바뀌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더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업데이트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버전 7을 직접 써보고 성능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 웹사이트에서 이 업데이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고, 자, 2025년 4월 4일에 올라온 버전 7 알파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된 상세 내용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간략하게 이 새로운 미드저니 버전 7 업데이트 주요 특징만 한번 짚어서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 품질에 대한 향상입니다. 특히 이 프롬프트는 더 스마트해지고 또 전반적으로 이미지 디테일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글 프롬프트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작을 계기로 앞으로 프롬프트를 한글로만 작성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신선한 주력 기능이기도 한데 바로 이 크래프트라는 모드입니다. 기존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심지어 텍스트 입력이 아니라 음성으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생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이 소식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저 포함 많으실 거예요. 기존 일부 제한되어 있던 기능인데 드디어 개방이 됐습니다. 이 업데이트 주요 특징을 다 다루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번 편에서는 주요 특징 1번, 2번에 대한 부분만 좀 다루고 이 3, 4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곧바로 또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생성 도구인 만큼 당연히 이미지 품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지 기존 2.1 버전과 새로 나온 7 버전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프롬프트도 더 스마트해지면서 질감 표현이나 이미지 품질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되었다고 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에 선글라스를 쓴 개를 프롬프트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버전 7의 이 안경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선글라스 부분 보면 표면 부분에 이 디테일하게 붙어있는 이 먼지나 얼룩 자국 이게 보이시나요? 아주 디테일한 이런 먼지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이 질감 표현을 다 해주고 있고 털에 대한 질감도 굉장히 리얼리틱하게 잘 나왔어요. 디테일이 다 살아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6.1 버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7 버전이 디테일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사진의 퀄리티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클로즈업 샷으로 된 구도에 맞게 이 털에 대한 부분 표현을 한번 보세요. 디테일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전체 화면 구성을 볼 때 디테일을 다 묘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약간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흐리게 묘사하면서 디테일을 좀 생략해주면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분 필요한 부분만 디테일하게 묘사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묘사할 부분은 더 강하게 묘사가 되고 생략할 부분은 좀 더 생략을 해서 더 디테일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6.1 버전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실사 인물을 만들 때 그 중에서 이 한국 사람을 생성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다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외모나 이런 피부의 표현도 너무 맨들맨들하고 깨끗해서 묘하게 AI 같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K-팝 이런 걸로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다 보니 한국 사람 하면은 아이돌 같은 외모 이런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한국 사람을 만들면 꼭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외모가 항상 좀 거슬렸는데 이번에 버전 7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인 인물도 확실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피부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죠. 정말 리얼리틱하게 디테일한 스킨의 모공이나 색감도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런 억지로 약간 아이돌스럽게 뽀샤시하게 약간 뽀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획일화된 이미지는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이 6.1 버전에서 한국 여성을 만들었을 때 20대 젊은 한국 여성을 만들었을 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서 느껴지시죠? 아이돌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피부도 약간 인위적이에요. 너무 매끈매끈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좀 사실적인 이미지는 좀 약했어요. 뭔가 AI로 딱 뽑았다라는 그 묘한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버전 7로 오면서 같은 한국 여성이지만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진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준까지 지금 퀄리티를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물 얼굴 외에도 기타 이 발이나 손, 사물 등도 디테일이 표현이 잘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미드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손의 표현이죠. 얼마나 개선됐을지 궁금했는데 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일단 한번 손을 생성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솔직히 얼굴이나 이 사물의 디테일 표현에 비해서는 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개선된 거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비교적 이렇게 커피잔을 드는 것 같은 단순한 손동작 표현은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이 잘 해 보이는데 이거는 기존의 6.1 때도 그렇게 무리는 없었어요. 물론 조금 더 손이 더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같긴 한데 점점 손의 동작이 커지고 부각이 될수록 손의 표현도 한계가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를 가진 손 포즈는 여전히 손에 대한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잘못 그리는 손의 동작을 아웃포커싱이나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미숙한 손 표현을 감추려는 듯한 약간 이런 편법까지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보다 더 복잡한 직접적인 손으로 하는 동작들, 예를 들어 이런 가위바위보 같은 구현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가위바위보라고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해봤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북가 나온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괴상하게 나왔죠. 개인적으로 다른 AI들은 손해 표현의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드저니는 이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 리스크를 미드저니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 또 한국 특정 지역의 배경이나 한국 전통 한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 6.1 버전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버전 7에 와서는 한옥마을 같은 이런 특정 한국 지역의 배경도 이제 곧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한국의 경복궁이죠. 특정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도 이전보다는 버전 7에 와서는 실제와 비슷하게 잘 생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여기 한복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6.1 버전에서는 한복을 생성할 때 이게 한국의 전통 한복 같은 느낌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생소한 한복들이 좀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 좀 있었어요. 지금 이 왼쪽에 6.1 버전도 보시면 이 한복의 느낌이 뭔가 조금 중국풍인지 약간 일본풍인지 애매한 이런 한복의 느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 7에 와서는 한복도 확실히 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한복의 그 느낌을 보다 더 잘 생성해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에 관련된 이미지 표현력이 다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딱 한국적인 요소만 그렇다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약간 글로벌하게 다양한 문화권의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서양권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양권 등 다양한 문화권의 그 특정 이미지 생성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글로벌 언어별로 프롬프트가 작성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은 한글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이제 다이렉트로 한글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일단 적용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글화 프롬프트 항상 바래왔던 부분인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프롬프트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여기 프롬프트란 보시면 제가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본 거예요. 보통 프롬프트는 다 영문만 되기 때문에 항상 번역기를 돌려서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번역기를 돌리면서 그 공정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죠.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이 프롬프트 창에서 한글을 입력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긴 했어요. 자, 한글 프롬프트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작동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라고 쳤을 때 거의 예상했던 퀄리티와 분위기로 잘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한국 20대 여성 스타벅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강남 거리를 걷는 모습, 이 주제뿐만 아니라 이 고화질 사진, 뭐 자연스러운 채광, 좀 디테일한 묘사도 다 한글로 일단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괜찮죠? 한글을 잘 인식을 하고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이 프롬프트에 해당 언어에 따라서 이미지도 한국인, 한국 배경 등 한국에 관련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롬프트 보시면 제가 일본을 여행 중인 한국 신혼부부 이렇게 입력을 해봤거든요. 프롬프트에 한글로. 이미지에서는 일본의 느낌이 전혀 없죠. 분명히 제가 일본을 여행 중인이라고 썼는데 일본에 대한 여행을 표현해주는 이 프롬프트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프롬프트가 만약에 한글로 작성이 됐다고 하면 이 작성된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배경이나 한국에 관련된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어서 일본어로 한번 써봤어요. 자, 지금 이 일본어 프롬프트는 번화가 도시 거리에서 셀카를 찍는 젊은 여성 이렇게 입력을 한 거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 프롬프트에는 일본 지역이나 일본인 등 이 프롬프트의 특정 국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애초에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프롬프트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배경의 거리나 인물도 일본인 이렇게 일본어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세팅이 돼서 생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어예요. 중국어도 한번 해봤어요. 중국어 프롬프트를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도 어디에도 중국 배경과 중국인 이런 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나 인물 보면 정말 중국인 느낌과 실제 중국의 배경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프롬프트에 해당 언어가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어떤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만약에 생성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활용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참고로 혹시나 해서 한번 한글 표현은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한글 표현은 아직까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간판들이 보이는 상가 거리에서 셀카를 찍는 젊은 여성 이렇게 한글로 프롬프트 입력해봤는데 다시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는 뽑아줬지만 한글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네. 하루빨리 이 한글 표현에 대한 부분도 더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한글 프롬프트 지원은 하지만 아직 여전히 작동 오류도 분명히 있어요. 한글이 무조건 다 잘 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지만 그건 기준은 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용과 머리를 맞대고 교감하는 요정소녀, 시네마틱 클로즈업, 고해상도 극사실주의 스타일 이렇게 한글로 프롬프트를 했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런 생성 오류도 간혹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영문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바꿔서 했더니 정말 그대로는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의 한글화 프롬프트가 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혹 한글화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버전 7 업데이트에서 가장 또 기대하고 있었던 캐릭터 일관성 기능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V7에서 캐릭터 레퍼런스 기능을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어요. 조만간 또 향후 1, 2주마다 60일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캐릭터 레퍼런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 한 화면에서 한 캐릭터의 다양한 각도와 표정을 요청을 해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잘 뽑아주는지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비록 캐릭터 레퍼런스를 아직 사용한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 일관성 부분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도 한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일관되게 연출해준지 살펴보면 이 한 캐릭터의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표정들이 일관되게 생각보다 잘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의 얼굴과 다양한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 6.1 버전은 다양한 각도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죠. 다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죠? 다른 다양한 각도를 요청을 했고 다른 표정을 요청했는데 표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 새로 7 버전에 와서는 표정도 다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고 얼굴 각도도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력이 좀 더 높아지고 또 일관성 부분도 잘 표현을 해주는데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버전 7에서 이런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이미지 자체가 캐릭터 레퍼런스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캐릭터 레퍼런스 참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잘 나오면 이번에 나온 캐릭터 레퍼런스도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버전 6.1 버전에서는 이렇게 앞뒤 옆 턴어라운드 이미지 요청을 하면 간혹 이렇게 정확한 턴어라운드 이미지보다는 한쪽 방향만 똑같은 방향만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버전 7에서는 프롬프트 이해도가 향상되고 그 스마트해졌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잘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신 턴어라운드 이미지도 정말 이렇게 보세요. 이 다양한 각도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됐어요. 방향 각도별로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전 7에서 이런 이미지가 잘 나온다고 하면 아마 더 일괄된 캐릭터 만드는데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버전 7의 캐릭터 레퍼런스 기능이 정말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7 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또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놀라웠던 그 음성으로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쏙쏙 뽑아주는 드래프트 기능과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외부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에딧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죠. 그래서 또 이것도 달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이 버전 7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